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간에서 평면에 대한 방정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간에서 직선에 대한 패러메트릭 이퀘이션 또는 벡터 이퀘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직선에서는 한 점을 지나고 그 직선에 평행한 벡터가 주어지면 공간에서 직선은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공간에서 평면도 마찬가지로 평면 위에 한 점을 지나고 어떤 틸트라고 하는 어떤 벡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간에서의 평면은 결정이 되는데 한 점,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을 알고 그 다음에 틸트 또는 오리엔테이션, 즉 기울어진 정도, 이 틸트라고 하는 기울어진 정도, 그 기울기를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이제 평면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이 틸트라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정의되는데 벡터로 이제 구체화된다라는 겁니다. 구체화되어서 이제 정의되어지는데 이 벡터는 뭐냐? 기울어진 정도라고 했으니까 뭐냐면 이 평면에 노멀 또는 퍼펜디큘러한 벡터다. 즉 기울어진 정도가 이 틸트란 이 벡터의 이제 수직이다. 노멀 또는 퍼펜디큘러 수직이다는 얘기인 거죠. 즉 다른 말로 그러면 요약을 하면 평면 위에 한 점하고 이 틸트라고 부르는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주어지면 이 한 점을 지나고 이 수직인 벡터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한 평면을 우리가 가정을 M이라고 하면 이 suppose that plan M, 이 M은 뭐냐면은 이 한 점 P0를 지나고 그리고 어떤 N이라는 이 논제로 벡터의 수직인 평면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여기 N이라는 벡터가 있고 N이라는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P라는 P0라는 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이 P0라는 점을 지나고 이 N의 수직인 벡터는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서 이 평면을 뭐라고 우리가 놓자면 M이라고 놓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M은 M 위에 임의의 점 모든 점들은 우리가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P라고 표시를 하고 X, Y, G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P라는 점에 이제 어떤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P0도 주어진 점 P0도 이제 평면 위에 있으니까 P0하고 P를 지나는 벡터를 하나 만들면 될 거고, 이제 아까 이 평면에 수직인 벡터가 있었죠. 그 벡터하고 이제 평면 위에 모든 직선들은 서로 평면하고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직선하고도 N하고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이너 프로덕트를 시키면 우리가 또는 닷 프로덕트를 시키면 이제 우리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직이면 코사인 세타가 0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유도를 하면 이제 P하고 P 서브 제로하고 P로 향하는 이 벡터는 이 아까 노멀 벡터, 퍼펜디큘러한 벡터, 이 주어진 벡터 N에 이제 오토고널하다, 수직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닷 프로덕트가 값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서술해서 보면 우선 P0하고 P의 벡터는 우선 N이란 벡터는 A, B, C를 이제 벡터 형태로 쓰면 될 거고, 이 벡터하고 N이란 벡터하고 그다음 P0에서 P로 지나는 벡터는 X에서 X0, Y에서 Y0, G에서 G0를 뺀 형태의 컴포넌트를 가지는 이제 벡터가 되겠죠. 그 두 개하고 이너 프로덕트가 제로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너 프로덕트는 각각 컴포넌트끼리 서로 곱해가지고 다 더한 값이겠죠. 그래서 서로 컴포넌트끼리 서로 곱해가지고 더한 값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방정식, 마지막으로 표현된 이 방정식을 XYG에 관한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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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이제 평면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 평면은 이제 xy 점으로 xp라는 점, xyg로 구성이 되는데 이 xyg는 다음과 같은 이제 xyg에 관한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형태가 이제 평면에 대한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궁극적으로 한 점이 주어진 거는 p sub 0가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tilt라고 불리는 평면에 대한 수직인 벡터가 주어진다고 했죠. 그 벡터를 이제 n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n 벡터의 수직이고 p0를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은 나머지 점, 임의의 점을 x, y, g, p라고 놓아서 이제 p0에서 p로 가는 벡터하고 주어진 벡터 n하고 이너 프로덕트, 다 프로덕트를 한 게 이제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용했었죠. 그래서 전개를 내준 벡터 형태의 이퀘이션의 표현은 n하고 p0하고 p 벡터, 이 벡터하고의 이너 프로덕트이 0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이퀘이션 형태로 쓰면은 xyg 형태의 방정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쓴 형태의 방정식이 컴포넌트 이퀘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컴포넌트 이퀘이션을 xyg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머지 요 부분을 마이너스 ax0 플러스 by 플러스 c g 서브 제로를 이제 하나의 d로 놓으면 그 부분을 우변으로 넘겨서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 플러스 라지 cg는 라지 d가 된다는 형태로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이퀘이션을. 그래서 간단하게 된 형태는 이렇게, 또는 우리가 d를 굳이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도 있겠죠. D하고 D'는 서로 보호가 반대인 형태로. 자, 이 형태도 이제 컴포넌트 이퀘이션이라고 심플리파이 된, 간단하게 된 컴포넌트 이퀘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은 즉 XYG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공간에서 우리가 평면에서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었잖아요. 여기 공간에서 이제 평면은 이제 XYG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장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하나 살펴보죠. 자, 방정식을 찾아라는 거죠. 평면에 대한 방정식을 찾아라. 뭐, 좀 전에 말씀대로 보면은 이제 컴포넌트 이퀘이션을 찾아라는 얘기인데,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C라는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찾아라는 겁니다. 즉, 세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유일하게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한 점하고 tilt라고 불리는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는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A나 B나 C점이 아무거나 이제 A, B, C점의 아무거나를 P 서브 제로라고 보면 되고, 이제 A, B, C로부터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하나 찾으면 이제 우리가 컴포넌트 이퀘이션 타입으로 우리가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수직인 벡터는 세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두 개의 직선을 만들면 될 거고, 우리가 수직의 형태는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었죠. 두 개의 직선에 대한, 두 개의 벡터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이 결국은 두 벡터에 대한 수직 방향의 벡터, 즉 두 벡터가 이루는 평면에 대한 수직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평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의 벡터를 찾을 때는 크로스 프로덕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AB하고 AC라는 벡터를 우리가 하나 만들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n이란 벡터를 찾기 위해서, 노멀 벡터를 찾기 위해서, n이란 벡터를 찾기 위해서 이거는
is normal to plane. m이 되겠죠. 자, 이걸 찾기 위해서는 우선 크로스 프로덕트 형태로 쓸 건데요. 우리가 AB라는 벡터 하나 만들고 AC라는 벡터 만들죠. 그러면 두 벡터가 결정하는 평면이 우리가 찾는 평면이 되겠죠. 그 평면에 대한 수직 방향 벡터, 노멀 벡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IJK가 될 거고요. 그러면 AB 방향의 벡터는 2, 0, 마이너스 1, AC에 대한 벡터는 0,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처리를 하면은 3i, 그 다음에 j는 어떻게 되나요? AD-BC를 하면은 플러스 2j, 그 다음에 k는 6k가 되겠네요. 그러면 노멀 벡터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3, 2,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은 A점 잡을까요? A점 잡으면은 이제 the equation of the plane M은 어떻게 되냐면 3에다가 갈로 열고 x 그 다음에 더하기 2y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되죠. 그럼 g 마이너스 6 이꼴 0이 되겠네요. 자,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3x 플러스 2y 플러스 6g 마이너스 6이 6 이꼴 0이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살펴보면 우선 AB하고 AC가 이 평면 위에 이제 세 점이 되겠죠. A, B, C 벡터가 될 거고, 그러면 A, B, C 점을 지나는 평면이 될 거고, 이게 M인데 결국은 AB라는 벡터하고 AC라는 벡터를 만들고 이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게 결국 이 두 벡터의 수직인 방향이 되겠죠. 벡터가 되니까 즉 이 두 벡터가 이루는 평면, 즉 M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나오겠죠. 이 벡터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AB의 크로스 AC 벡터 프로덕트 AC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n이 될 거고 그걸 바탕으로 A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찾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인터섹션, 그러니까 두 라인 인터섹션은 뭐냐면 두 평면이 있으면 그 평면이 평행하지만 않으면, 즉 평면이 두 개가 있으면 이게 평행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노멀 벡터, 틸트라고 하는 노멀 벡터가 서로 평행하면 평면도 평행하겠죠. 일치하든지 평행할 거고, 그러면은 일치하면 뭐 전체 같은 평면이 되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평행하니까 만나지 않겠죠. 근데 노멀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다면 결국 이 두 개의 평면은 서로 조금 틀어져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면 두 개가 교차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선이 되겠죠.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평면이 교차하는 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라인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평면은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노멀 벡터, 두 개의 노멀 벡터 주어진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평행하다는 얘기니까, 두 평면이니까 한 평면의 노멀 벡터가 n1이고 다른 한 평면의 노멀 벡터가 n2면 평행하다는 얘기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 스칼라 배가 형태로 서로 같아지면 평행하겠죠. 그래서 스칼라 배가 되면 어떤 k가 존재해서 이제 같으면은 n1이 n2의 k배가 되면 이 두 평면은 평행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평면이 이제 결국은 they are not parallel, 평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한 라인을 이제 교차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교차하는 라인이 어떤 식이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 살펴볼 건데요. 궁극적으로 두 평면이 있습니다. 이 두 평면이 이제 실제적으로 좀 전 예제로 살펴보면 이 앞에 대한 n1에 대한 평면은 그 벡터는 3, -6, -2가 될 거고요.
N2에 대한 평면은 어떻게 되냐면 N2에 대한 벡터, 노멀 벡터는 2,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N2를 이제 실수배에서 N1이 되진 않죠, 지금. 2분의 3배, N2에다가 2분의 3배를 하면 X 컴포넌트는 맞춰지지만 D의 컴포넌트는 맞춰지지 않아서 이제 두 평면은 평행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떤 한 라인을 이제 공유를 하겠죠. 그 부분을 이제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라인을 찾으려면 결국은, 어떤 점을, 라인 위에 지나는 점을 하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냐면 평행한 벡터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찾으면 어떻게 보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두 개 이제 교차하는 점을 하나 찾기 위해서는 G자리에 0을 우선 대입합니다. 첫 번째로 1번에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G자리에 0을 대입을 하면 어떤 식이냐면 앞에 있는 식은 3x-uy는 15가 될 거고요. 뒤의 식은 2x 플러스 y는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밑에 식의 6배를 하죠. 이 식을 6배를 하면 12x 플러스 6y는 30이 될 거고 이 두 개를 더하면은 궁극적으로 15x는 45가 되어서 x는 3이 되겠네요. x는 3이 되면 y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궁극적으로 P0점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 3, 마이너스 1, 0은 양쪽 두 평면이 서로 교차하니까 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점은 우리가 찾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냐면 이 라인의 평행한 이제 벡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어떤 두 평면을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보죠. 이런 평면이 하나 있고 다른 평면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이런 평면이 있으면 이 라인이 이제 교차하는 라인인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여기에 이제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쓰죠. 여기서 이쪽 방향의 수직인 벡터, 그러니까 즉 요 평면에 이제 수직인 벡터는 이렇게 수직인 벡터가 하나 있을 거고 이쪽 평면에 수직인 벡터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이제 수직인 벡터인데 결국은 이 라인의 평행한 벡터는 이 두 벡터의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으로 이제 라인이 이제 주어지겠죠. 평행하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벡터, 노멀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의 벡터를 우리가 찾아서 그 부분에 평행하고 P0를 지나는 방정식을,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패러메트릭 이퀘이션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노멀 벡터는 앞에 N1하고 N2 주어졌으니까, 즉 N1하고 두 번째로 이제 패러렐한 벡터를 찾을 건데 N1하고 N2하고 수직인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의 벡터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IJK가 되는 거고 3, 6, 2 그 다음에 2, 1, 2가 되겠죠. 그래서 I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나요? 12에다가 빼기 2를 하면 되니까, 더하기 2를 하면 되니까 14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j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플러스 15k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방향에 평행하고 그 다음에 뭘 지나면 조금 전에 이 P0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x는 3 플러스 14t,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t, 그 다음에 g는 15t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3 플러스 14t, 마이너스 1 플러스 2t, 15t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해설을 보면 3 플러스 14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t, 그 다음에 15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조금 주의 있게 찾아보는 거는 이제 한 포인트하고 이 직선의 평행한 벡터를 찾는데, 이 평행한 벡터는 궁극적으로
두 평면이 이루는 노멀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 방향이다. 크로스 프로덕이 이제 이 교차하는 라인의 평행한 방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육안으로 조금 전에 이 그림으로 살펴봤는데 이 부분, 요 수직인 방향, 요 빨간색의 방향이 결국은 N1하고 N2 방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쪽 방향이든 반대쪽 방향이든 그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평행한 벡터만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나중에 구하면은 서로 다른 방향, 반대쪽 방향이면 t 값에 따라서 이제 p점의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전체 직선의 패러메트릭 이퀘이션 또는 벡터 이퀘이션, 벡터 방정식을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평면에서 저희가 아까 직선과 점에 이르는 거리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기서는 똑같이 평면과 평면 밖에 한 점이 이제 이르는 거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표현을 해보면 이제 한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면 밖의 점이 하나가 S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면 밖의 점 S에서 이 평면에 이제 이루는 거리, 즉 수선을 내리겠죠. 이 수선의 이 거리 D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직선 하듯이 똑같이 여기 평면 위에 이제 이 M이라는 평면 위에 P라는 점을 잡고 이 PS라는 이 벡터를 잡으면 되겠죠. PS라는 벡터를 이렇게 잡아서 우선 PX라는 벡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수선의 이 방향은 뭐가 되냐면 노멀 벡터가 되겠죠. 평면에 노멀 벡터가 될 거고, 궁극적으로 이 거리 D는 궁극적으로 뭐가 되냐면 여기 이 두 벡터에 이제 각을 여기 선을 끄면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PS 거리에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PS에다가 여기 각을 하면 코사인이 아니라 이 각을 세타라고 하지 말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각을 어떻게 잡냐면 여기 n이 있으니까 벡터를 보면 이 각이 이제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될 거니까 세타 기준으로 보면 PS에다가 벡터의 크기에다가 뭐냐면은 코사인 세터 값이다. 이 값의 이제 전체 절대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값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n의 벡터를 서로 곱하죠.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n의 벡터, 이 벡터의 크기에 어떻게 되냐면 분자는 어떻게 바뀌냐면 PS 벡터하고 n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 거에 앱솔 밸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적당히 변형한 게 위에서 쓴 형태겠죠. PS 벡터의 m 벡터의 크기 분의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PS라는 벡터하고 노멀 벡터하고의 이너 프로덕트 값에 다 프로덕트 값에 값을 이제 노멀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D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N은 이제 이 평면에 대한 노멀 벡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세타가 지금
어큐트 앵글로 썼지만, 예각으로 썼지만 둔각이 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둔각이면 어떤 형태가 되나요? 벡터 방향이 이 n 벡터 방향이 둔각은 이쪽 방향으로 나타내겠죠. 지금 P라는 벡터가 PQ라는 벡터가 이쪽 방향이라고 하면 PS라는 벡터가 n 방향이 만약에 이쪽 방향이라고, 반대쪽 방향이라고 보죠. 이쪽 방향이라고 하면 여기서 앵글은 PS 벡터만큼 더 여기 써주면 여기가 세타 앵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D 거리에다가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부호만 달라질 뿐이지 길이의 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절대값을 취해주면 그 길이를 이제 보존할 수가 있겠죠. 자, 예제를 하나 살펴보죠. 우선 평면의 방정식이 있고 한 점 밖에 있으면 뭐 그대로 찾으면 되겠죠. 평면이 있고 한 점 밖에 S가 있으면 결국 여기 위에 점 P를 하나 잡아야 되겠죠. P를 잡으려면 우리가 0, 0, 뭐 1을 잡아도 크게 상관없겠죠. 그래서 P점을 0, 0, 1로 잡죠. 이 점을 지나고 S는 1, 1, 3이니까 PS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PS 벡터는 우리가 1, 1, 2가 되겠죠. 그럼 이 벡터하고 그 다음에 노멀 벡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방향이 이쪽일 수도 있고 노멀 벡터는 반대쪽일 수도 있겠죠. 여튼 한쪽 방향이라고 보면 어차피 부호만 반대일 뿐이지 크게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며,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앵글은 세타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요 D의 거리는 궁극적으로 PS 길이의 코사인 세타, 즉 반대쪽 방향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뭐 둔각의 형태지만 코사인 세타 방향은 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의 크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는 이제 다 프로덕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의 노멀 벡터를 적당하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n을 곱하고 n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ps라는 벡터 코사인 세타 될 거고, 그러면 분자는 3개 모아서 처리를 하면 ps라는 벡터하고 n하고 이너 프로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기서는 n이라는 벡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지금 3, 2, 6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ps에 n하고 이너 프로덕을 하면 3 더하기 2 더하기 12가 되어서 결국은 17이 될 거고요. n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n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9 더하기 4 더하기 36의 루트니까 13을 더하면 49니까 7이 되겠네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리 D는 7분의 17이 되겠죠. 그래서 이 S점에서 평면에 이르는 거리는 7분의 17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평면 사이에 이제 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교차하는 두 평면이 있으면 두 개가 이루는 각이 있겠죠. 그럼 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둔각이 있고 예각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각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 예각을 우리는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노멀 벡터, 즉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지금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 평면을 하나 그리죠. 그 다음에 여기 평면이 하나 있겠죠.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두 평면이 이제 교차하는 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루는 앵글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루는 앵글은 어떻냐면 여기에
수선이 있을 거고 이쪽에 수선을 끄면 되겠죠. 요 점에서 둘 다 수선이 있으며 요 사이에 이 앵글, 이 세타 중인데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앵글이 있겠죠. 그럼 이쪽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두 각 중에서 어큐트 앵글, 예각을 우리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각이니까 궁극적으로는 뭐 둔각이 나오면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취하면 되겠죠. 파이에서 빼면 되겠죠. 자, 우선은 이 각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멀 벡터를 생각할 건데요. 이쪽에 이제 한쪽 평면에 즉 M1의 노멀 벡터를 하나 찾고요. N1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M2라는 평면에 노멀 벡터를 하나 찾죠. N2라는 벡터.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니까 즉 여기서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니까 이쪽은 둔각이면 이 두 N1하고 N2가 이루는 이 벡터 여기만 떼어서 보면 이 두 개의 벡터가 궁극적으로는 N2, N1 이 두 개의 벡터 요 앵글이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벡터의 사이의 앵글을 구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구합니까? 이거는 N1 벡터하고 N2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N1 크기하고 N2 크기를 나누면은 코사인 세타 값이 될 거고 이거에 대한 인버스 값을 취하면 되는데 만약에 저 이너 프로덕트의 값이 음수가 나오면 아크 코사인 값을 구하면은 둔각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각이 양수가 나오면은 이제 예각이 나올 거고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음수가 나오면 둔각을 찾아서 파이에서 빼면 될 거고 이제 양수가 나오면 우리가 예각으로 취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제를 살펴보면 결국은 노멀 벡터를 찾는 게 제일 먼저죠. 두 평면에 대한 이제 사이에 이루는 앵글을 찾아라는 거니까 N1이라는 벡터는 첫 번째 거는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N2라는 벡터는 2,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N1 닷 N2는 어떻게 되냐면 나누기 N1의 크기 N2의 크기 값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개 이너 프로덕트를 하니까 6,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앞에 거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제 9니까 루트 씌우면 3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21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양수니까 결국은 아크 코사인을 하면 이제 예각이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두 평면에 이제 앵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더 앵글은 아크 코사인 21분의 4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대략 얼마인지는 다음 페이지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1분의 4의 아크는 한 1.38 라디안 정도가 된다네요. 그래서 두 개 사이의 앵글은 1.38 라디안이다. 또는 아크 코사인 12분의 4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12.5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